72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사회법령인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보험료가 조세예요? 조세 아니죠? 보시면 보험료는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 납부를 부담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금의 가장 큰 건 뭐예요? 주는 거 없이 그냥 징수하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부과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징수 절차가 조세하는 다음으로 조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관하에는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시면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죠. 우리 인정.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자는 의무자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징수의 타당성의 적정성이 입법자의 지속적으로 심사할 것이 요구된다. 맞죠? 다만 부담금이 재정 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 실현 목적도 함께 가지는 경우는 요건들 중 일부가 강화된다? 자, 이런 게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담금을 아셔야 돼요. 자, 개념부터. 자, 강화된다가 아니고, 자, 부담금. 자, 보통 이제 부담금이라는데 여기서는 행정법상으로는 특별 부담금이에요. 자, 요거 제가 정리해서 자료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따라오시면 돼요. 특별한 과제 수행을 위해 특정 집단에게 부과된 반대급부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 공법상의 금전납부무, 조세급여. 특별한 과제 수행은 특별 근접성을 지닌 인적 집단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재정 수요 충당을 위한 담세 능력 따라 징수되는 조세. 요런 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재정 충당 목적 부담금하고 정책 실현 목적. 그래서 재정 조달 및 충당 목적을 텔레비전 방송의 특정 공익사업의 재정 충당을 위한 TV 수준. 이게 재정 충당 목적 부담금이구나. 근데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은 뭐냐면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훼손을 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수도권 과밀 억제 해소를 위해서 과밀 부담금을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 그래서 허용 요건을 보면 재정 조달 목적 이런 거 수신료 같은 거 주된 목적의 재정 충당에 있어서 조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에 반해 사회 정책적 실현을 위한 공과금 부과 등은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거, 이거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의 허용 요건 상대적으로 완화. 그래서 재정 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 실현 목적도 함께 가지는 거는 요건의 일부가 완화. 자, 개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실효된 법률 조항을 해서 과세의 근거성. 이 과세 요건 법률적인 위배되는 거죠. 위반.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 기본권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되지 않죠. 맞는 질문.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 타당성의 감시는 누가? 국회의 주요 책무이자 권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타당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민에 관한 선거를 통해, 쟤네가 못하면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라. 저런 기본권 없어요. 텔레비전 수신료 아까 특별 부담금이었죠? 조세 X. 수신료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입법자 국회 스스로. 맞아요. 조세가 아니지만 그 수신료는 돈 나가는 거니까 국민의 어떤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오늘날 법률 요구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그래서 이걸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송 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 그러니까 수신료 금액 결정은 납부 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니까 국회에서 결정해요. 부담금이지만. 그래서 아까 봤죠.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은 특정 반대 조세와 유사한데 헌법적으로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조세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공적 과제에 대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적성이 입법적인 지속적으로 심사돼요. 자, 아까 특별 부담금 개념에서 다 투출되는 거예요.
예산이 또는 기금자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 돈이 들어가는 법률안, 예상된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정 조달 반의 자료를 같이, 그래야 이제 뭐 막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 막 그 뭐 공약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추계 일부의 수치를 근거로 전체 수를 추정 계산. 그래서 이런 거. 국채 모집, 예산 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승인. 맞는 질문 아니에요? 자, 승인은 사후 승인이에요. 사후 승인. 그 개념 내재적으로는 사후 승인.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하는 건 사전 동의. 그래서 사전 동의 보통 이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승인이라고 하면 이제 사후의 승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채 모집, 예산 외 국가 부담에 대해 계획 체결할 때 미리 국회의를.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겠죠. 하는 경우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자, 정부는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면 회계연도 개시 3달 전 9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한 달 전 30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저는 기간, 헌법 조문.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찬성을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것을 의장이 요구했다. 20인 이상. 그래서 긴급 현안 질문, 국회법.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 요구할 수 있다. 긴급 현안 질문 20명 이상의 찬성.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제적 과반수 찬성에 의한 경우 대통령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야 X. 자, 대통령이 고유한 대통령께서 아무런 법적 구성이 없는 단순한 해임 건의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대통령 국회 해상권 부여하고 있자는 현행법상 권력 분립에서 조화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건의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교하셔야 될 게 22번 한번 가요. 22번. 자, 62년 개정헌법 22번. 국무총리 국무위원회에 대한 해임 건의가 있을 때 대통령 특별한 사무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자, 62년 헌법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62년 헌법을 기억해 두세요. 19년 변시에 기준했으니까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 자, 정족수 맞고, 헌법에 아무런 규정에 제약이 없어. 국회는 국무총리 해임을 대통령 권유했어.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해도 돼요. 국회의장은 뭐 개개의 소추 사유를 분리해 여러 개의 탄핵 소추안으로 만든 다음에 이를 각각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없다죠. 맞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요것만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요거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분리할 수 없어요.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직권으로, 더구나 직권, 개개 소추안을 분리해서 여러 탄핵 소추안으로 만든다면 이를 각각 표결. 안 된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어요? 조문 문제요.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결정의 내용은 파면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돼요? 파면하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상의 책임 면제되지 아니한다. 파면함에 그치다. 이에 하여 민사상의 책임 면제되는 건 아니다. 헌법은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보시면 탄핵 소추를 의견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 권한 행사 정지된다. 헌법에 규정돼 있어. 직무 집행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잘못된 직책 탄핵 소추 무능력? 그럼 다 탄핵하게?
그래서 헌법에는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탄핵소추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제적 과반수 발의와 엄격하게 되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정족수. 발의가 있을 때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로 법사위에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때 그 당시 그 법사위 위원장 권성동 이 당시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막 조사하고 막 이랬었죠.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그쵸? 탄핵 표결을 하고 이때 표결하지 아니한 때는 그 탄핵 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자, 맞는 질문. 이 기간 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하루 3일. 자, 하루 이후 3일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하고 대통령 눈치 보이죠. 그래서 이게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정감사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조문. 그 다음에 국정조사권하고 국정감사권은 헌정사 문제로 또 자주 출제돼요. 우리 헌법에 국정조사권은 72년? 80년? 자, 국정조사제도는 4공화국 72년 헌법에서는 4공화국에는 국회법에 규정 있었어요. 국회법. 그러다가 50 헌법에 80년 헌법에서 신설. 헌법으로는 80년 헌법에 들어왔어요. 자, 이걸 이 문제로 정리하세요. 국정감사는 48년 제한헌법에서 규정된 후 유신헌법에서 폐지, 72년 헌법에서 폐지, 7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부활했으며 국정조사는 80년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 아까 국정조사 80년 개정. 자, 요거 맞는 질문. 계속 나오죠? 계속. 그러니까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그 헌정사 문제가 중요해요. 지방자치대,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큰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게 아니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별자치단체 시도는 감사 대상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 1호까지 3호 외에 지방행정기관, 그러니까 시도 말고 시군구는 본회의에 특별히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시군구는 경우에 특별히 인정되는 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감사 대상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고 시군구 나눠서.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나, 맞죠? 국정조사는 제적용 4분의 1 정도. 맞는 질문. 그래서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집회일 이전, 매년 정기집회일이 언제야? 9월 1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하여 국정감사와 조사. 자,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자, 어떤 갑에 대해서 이제 제명을 결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이 제명에 불복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은 법원은 각하해야 한다. 자, 맞는지요? 왜 그래요? 제소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죠. 국회는 의원 자격을 심사하거나 징계할 수 있고 제명을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는데 자격 심사, 징계, 제명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근데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저거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각하해야겠죠. 제소할 수 없는 걸 제소했으니까. 자, 저 제소할 수 없다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막 문제를 내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의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예전에는 이거 통과 안 시키려고 막 그 의장 못 들어오게 하려고 거기 막 점거해서 앉고 막 이제 그런 거 못하게, 동물국회 못하게 하려고 이런 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 해당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의원이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의장석 또는 여기에 이렇게 점거하고 해제를 위한 뭐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결로서 국회 의결로서 바로 징계. 다 국회 선진화법 내용이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이 있으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상임위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보임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직 자율권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보임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직 자율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성급하게 위헌이라는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 사직 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기 중에는 국회 의결, 폐회 중인 때는 폐회. 그래서 국회의장의 허가. 자, 회기 중 국회 의결, 폐회 중 의장의 허가. 사직,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는데 폐회 중인 때는 의장의 허가. 자, 그냥 받아들이세요. 계속 받아들이세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이낙연 씨가 의원 되고 나서 종로에서 국회의원 됐는데 국무총리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국회 청문회 통과하기 까다로워서 그 국무위원 장관들 임명할 때 보통 국회의원에서 막 임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X. 자,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있으니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는데,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을 겸임할 수 없다. 뭐? 국회의원 X.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므로 당론에 위반되는 정치활동에 대해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강제는 허용. 그래야 이제 어떤 정당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당론에 위반해서 이렇게 할 때는 정당 내부에서 사실상 주 대표님의 정당 내에서 어떤 징계 같은 거. 그래서 정당으로부터 제명은 가능해요. 정당으로부터 제명되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이 잘려요? 아니죠. 어떻게 돼? 무소속. 그 정당이. 그래서 국회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어요? 이런 권리 내지 기본권 이런 게 있어요? 국회 정당의 의석 분포를 딱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이기. 그래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 의석 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 구성권이라는 이런 기본권은 없어요. 왜냐? 자유인 관계. 일단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대의제의 예전에 이제 어떤 귀족이나 정치 엘리트들을 상정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뽑은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자유임. 그래서 헌법상 인정의 여지가 없다. 자유임은 최소한 국회 운영과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국민 대표이나 국회의원이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사실상의 강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론 이런 거. 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 그건 내부적인 강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을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 그래서 무소속으로 되게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돼요. 설사 이렇게 진위 여부를 확인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좀 넓히려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좀 넓히려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좀 넓게 인정하려는 그런 거. 이거 자주 출제돼요. 자, 국회는 불체포 특권이 있죠. 불수사 특권이나 불기소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체포 특권이에요. 회규정 유죄 판결 확정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체포만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와 같이 두 문자 제가 잘 안 하는 몇 개 안 되는 두 문자예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현재 회동 체포 구금 X. 현재 회동 체포 구금 X. 현행 범인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 X. 현재 회동 체포 구금 X. 그래서 회기 중 체포 구금할 특권에 불과. 회기가 끝난 후에는 체포 구금할 수 있고 회기 중에도 수사형사 소추 처벌할 수 있다. 체포만 안 되는 거. 체포 등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가 발행된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첨부 요구서를 국회의원이 제출하면 자, 체포 구금을 석방 요구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 그건 4분의 1 이상 연서로 이유를 들러 의장이 제출해서 요구하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이렇게 석방 요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면책 특권. 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책 특권은 해석네. 인적 처벌 조각서요. 공소 기각. 형사소송 327조 2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서 공소 기각. 또 인적 처벌 조각서요. 자, 면책 특권, 인적 처벌 조각서요. 327조 2호에 의해서 공소 기각.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한 발언과 파결, 발언과 표결. 그래서 이해 통상 부수하의 행위. 그래서 그 국회 그 부군에서 이제 원고 발표할 내용의 사전 원고 이렇게 배포하는 행위도 직무 부수 행위. 그래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질문할 원고 사전에 배포 면책 특권에 대해서 직무 부수 행위. 면책 특권은 임기가 끝난 후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당연히 벗어나는 거예요. 면책 특권은 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책은 재임 중 임기 만료 후에도 모두 적용된다. 사립대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개시까지 그 직을 사직. 왜 그래? 일단 4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겸하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권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립학교의 공학을 침해하는 게 아니죠. 임기 동안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휴직하는 것만으로는 직무의 공정이 훼손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립대 교원 휴직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돼요. 사립대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직을 사직하는 것은 사립대 교원의 직업 선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모단임권까지 제한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마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므로써 공모단임권에서 적지 않은 위축 효과. 그래서 공모단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두 가지 기본으로 모두 제한하는 거예요. 772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인 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자, 투표자 총수가 아니에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의외로 까다로워요. 당선을 결정하면, 이렇게 당선이 결정된 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보실까요? 자, 맞는 지문이고, 후보자가 1인일 때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 자, 헌법 규정에 저런데 있고, 1인일 때 선거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달해야 당선이 결정되는데, 요때는 1항의 규정일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근데 뭐가 또 있어요? 비교하셔야 될 게, 최고 득표자의 2인 이상일 때는 선관위 통지에 의해 국회가 제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잘 보세요,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데, 요때 요 경우엔 누가? 자, 요 1항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항의 경우에는 결정되는 국회의장이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나,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권리로 보궐선거 이런 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가 아니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후에 실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 결정으로 할 때는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부터 선거하고 나서 새로운 잔임 기간이 아니죠. 새로 5년 된 거죠.
그 얘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것만이지 법적 책임 지지 아니한다 이게 아니라 외환은 재직 중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상 소추만 받지 않으면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헌법 조문이에요. 헌법 69조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66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가진 진인 규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60조 2항 3항에 규정된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 조국 평화적 통일을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저거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상당히 노력하야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실체적 내용을 가진 규정이라고 봤어요. 자, 대통령 직무상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위헌 정당 해산 요때 통진당 이렇게 요때 해외 출국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의 직무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했는데 그거 위법하지 않다고 봤어요. 국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긴급 권한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 사항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게 기본권과 관련되면 심사 들어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행하더라도 기본권 침해 직접 관련된 헌법 심판 대상. 대법원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명확하게 갈리는 거예요. 대법원은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를 법률이 아니라 봐서 위헌협의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봤는데 헌재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 쭉 봤더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긴급조치 효력을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게 어렵다고 해서 최소한 법률적 효력을 가져서 위헌협의 권한도 헌법재판소. 그래서 긴급조치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냐. 다 자기 권한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권을 대법원. 근데 헌법재판소 위헌 심사권 헌법재판소가 가진다 판단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보위의 긴급조치가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요건이 좀 까다롭고 그래서 자,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자, 내후외환 천재지변 중대 재난 경위 위기에 있어서 여기를 여유가 없을 때 근데 요거를 이제 불가능으로 이렇게 위기 여유가 없을 때 그다음에 안에 교전 상태에서 집회가 불가능 여유 그래서 위기 여유 동그라미 이응으로 위기 여유 근데 교전 상태는 불가능 교불 그래서 위기 상의 여유가 없을 때 재정경제상 처분 명령 교정 상태에서 불가능할 때 긴급 명령 그래서 위기 여유 교불 이렇게 해서 딱 하면 교전 상태에서 불가능 뭐 이런 여유 자 긴급 명령에 대해 국회에 아까 승인은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급 X 승인을 얻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헌법재판소 자 재정경제상의 위기는 아까 동그라미 여유 집회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교전 상태 교불 위기 여유 동그라미 그러니까 저걸 계속 문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불 위기 여유 동그라미 경제상 위기가 발생할 우려 이거 긴급 재정권이나 이거 이제 국가 긴급권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제한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우려가 있다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사전 예방적 X 뭐 이렇게 기존 질서 유지 회복하는 게 아니라 공공복리 증진 이런 적극적 목적 X 그래서 사전 예방 X 공공복리 증진 이런 거 X 그래서 우려 이런 거 안 돼. 우려 X
헌법 76조 요건의 한계에 부합하는 그 자체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우리 앞에서 이거 한번 다뤄봤었죠. 자, 80번 한번. 자, 이거는 긴급 그 국가기밀권 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면 그냥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데, 자, 80번. 해설. 강제정당에서는 정치적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한 번 더요. 그래서 8조 4항의 명문 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다시 비례 원칙을, 과잉금지 원칙 심사를 하는 거. 요거하고 비교해서요. 자, 내후 외환 천재 지변도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 사라진 경우 곧바로 효력이 상실돼? 이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긴급 명예유효 성립된 이상 그 가사, 그 발동 원인이 된 내후 외환 천재 지변 이런 게 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법률과 같은 효력을 내니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한, 이거하고 상반되는 어떤 법률을 만드는 식으로.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 권한에 관한 특별한 국회의원, 우리 앞에서 있죠. 비상계엄 영언정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제 전부 다 정법. 국회 X. 대통령이 재신임을 72조에 정한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헌법 72조는 남용 방지를 엄격 축소적으로 해서 국민의 신임 X. 국민에게 특정한 국가 정책에 관해 국민투표에 해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 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뭐 헌법 72조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하는 기본권.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하는 기본권. 72조 국민투표권. 여러 개의 형이 병가된 사람에 대해서 병가 중 형의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서 뭐 징역형하고 뭐 벌금형이 이제 병가됐는데 하나에 대해서만 그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특별사면 효력이 병가된 나머지 형에 당연히 미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다. 특별사면에서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아까 아니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정권상 은혜적인 거죠.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가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면권자의 의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 불가하다. 정권상. 그래서 그 사면권자의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 그래서 병가된 형의 일부만 사면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어 할 수 없다.